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 전초전인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거는 선거인데요. 보수 야권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반면에 여당 쪽에서는 오히려 출마 선언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던진 출사표가 어떤 변수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보궐선거 출마자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김진애 의원께서 서울시장 출마하시리라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선거 출마 결심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그 예상 못하신 거는 이제 상상력의 부족과 또 네, 현실 인식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제가 김진애 TV도 안 보신 것 같고요. 제가 네, 박원순 시장님의 타계 바로 이후에 예, 굉장히 많은 요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네. 저는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10년 전에도 생각을 했고 또 20년 전에도 생각을 아, 했고 그러셨습니까? 또 대중적으로도 꽤 많이 제가 처음으로 현실 정치권에 들어오던 열린 우리당 시절 네. 그때도 서울시장 후보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런 기대도 받고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아, 그동안 예. 여의치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제대로 도전을 해볼 생각을 했고요. 네. 한 2달 동안 제가 출마 선언문을 정말 한 땀 한 땀 쓰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2달 네. 동안 한 땀 한 땀 쓰신 출마 선언문 가장 강조되고 눈에 띄는 것이 도시 전문가란 표현이고요. 아마 네. 김진애 의원께서 도시 전문가란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죠 이미. 그 네. 도시 전문가가 서울시장이 된다. 그러면 다른 서울시장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태까지는 이제 정치인 출신, 또 시민운동가 출신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가장 컸던 게 아마 여태까지는 이제 대선 디딤돌로 서울시장직을 또 여기고 또 언론에서 많이 부추기고 많이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서울시장은 오롯이 서울시 정에 집중해야 된다. 예. 이런 점에서 아마 도시 전문가로서 저는 정말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이 복합적으로 문제도 많고 가능성도 많은 이거를 도시 전문가로서 정말 제대로 한번 다뤄보고 싶은 그런 기대가 아마 시민들에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천만 서울, 수도 서울 제대로 한번 다뤄보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여러 가지가 네.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부동산 정책이고요. 그 여러 가지 출마 선언문에 담겨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언론은 부동산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하지만 서울이 진정 회복해야 할 건 제대로 된 주택 정책, 진취적인 도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이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네. 조세 또 금융 그리고 이제 개발 정책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큰 흐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초저금리의 유동성이 아주 엄청나게 클 때는 지금 이제 부동산 값을 잡는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이게 네. 뭐냐면은 이제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삶의 형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산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집의 종류가 정말 많아져야 된다. 네. 그런 점에서는 아파트 단지나 초고층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도시를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채우고 있는 다른 종류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새로운 또 주택 유형이 필요한가 저는 그걸 도시형 아파트, 도심형 주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 예. 다양하고 시민들의 각 취향에 맞는 개성 있는 주택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다른 후보들 이미 출마 선언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부동산 공급, 다양한 형태의 공급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요.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급 중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국힘당이 얘기하는 규제를 다 네. 완화하자, 옛날에 재개발 시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요. 예.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소유 현상 때문에 이른바 부동산 전국구가 되어버리는 게 서울이거든요. 예. 그래서 잘못 이렇게 막 공급을 했다가는 오히려 부동산에 기름을 붓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섞어서 잘 할 것이냐. 그다음에 개발 이익을 민간의 개발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국힘당 의원이나 이른바 정치인 출신 의원들이 자꾸 이렇게 숫자 노름을 하는데 그렇게 숫자 노름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예. 하나는 초고층을 자꾸 지어가지고 뭐 한강변에다 뭘 하겠다, 뭐 어디다 뭘 하겠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이제 뭐 토론에 들어가고 그렇게 할 때 열심히 깨겠습니다. 열심히 깨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네. 또 하나가요. 변수가 네. 되는 게 민주당 발 후보 단일화론입니다. 잘 네. 아시겠지만 오늘 우상호 의원이 SNS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당대당 통합.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죄송합니다. 네. 옛날 이름이죠, 옛날. 예. 네. 열린민주당의 당대당 통합 필요하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린민주당의 일단 출마 선언이 저는 이제 좀 판을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야권에 비해서 이른바 여권의 민주진영 쪽에서는 조금 이제 좀 너무 정적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좀 제대로 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판을 좀 흔들고 판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좀 역동적인 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생긴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가령 예컨대 뭐 단일화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공동 경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당을 통합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열린민주당의 저희 작은 정당으로 뭔가 제안하고 싶지는 않고요. 안철수 후보처럼 저희는 그런 제안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저는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더 열심히 고민해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민주당 쪽에서 어떤 제안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그 시작을 우상호 의원께서 이제 불을 댕기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만약에 열린민주당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합리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냥 이대로 흘러간다면 끝까지 완주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기는 너무 이르고요. 아주 이릅니까? 그거는 네. 이제 제가 뭐 지지율도 굉장히 올려야 되고요. 네. 저희가 지지율이 지금 보통 7% 당으로서 그렇게 나오는데 네.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 그리고 이제 후보의 경쟁력으로 뭐 꽤 올라간다고 하면은 예. 굉장히 뭐 고민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저희는 뭐 저는 후보로 나선다고는 사람이니까 도시 전문가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당연히 있죠. 네. 근데 뭐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그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9023님께서요. 의원님, 네. 시장 선거 끝까지 완주하실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김의겸 후보 이야기가 벌써 언론에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제 비례대표시니까 만약에 사퇴하시고 후보 출마를 하시게 되면 바로 그 뒷순위가 김의겸 그런 얘기하는 네. 사람들은 이제 예. 선거를 정치 게임으로만 보는 거고 예. 저는 굉장히 왜냐면 제가 나왔는데 왜 제 뒷 후보 얘기를 합니까? 네. 그런 얘기는 표창원 의원님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뭐 그건 다 이제 선거법상의 순리대로 할 테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제 10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1월 또 2월 설날 전까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민주당의 후보들도 많이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흥미로운 장면들이 역동적으로 펼쳐질 테니까 잘 네. 봐주시면 좋으실 겁니다. 네, 아직은 100일이 남았고 여권 내에서도 후보군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흥미로운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안인데요. 지금 네. 국토교통위 소속이시잖아요. 네. 예, 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대통령이 제가 하셨기 때문에 장관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다양한 논란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고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국토위에서 이제 변창흠 장관 관련된 질의가 있을 텐데 의원님께서는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전문가로서도 그 주택 전문가, 도시 전문가로서도 저희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게 꽤 많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진짜 개발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진짜 개발이라 하면 예전처럼 싹쓸이 개발 안 하고 옛날엔 뉴타운처럼 안 하고 원주민 재정착할 수 있고 그리고 역세권을 좀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와 궤를 맞추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네. 부분에서는 뭐 협력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것을 현장에서 이거를 잘 이제 안착시키게끔 하는 거는 좋은 서울시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과거 네. 발언 관련 부분에서는 충분한 사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사과는 뭐 지나칠 정도는 했는데 저는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분명히 실언이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고 그분답지 않은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장관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건설 안전이나 앞으로 위험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걸 갖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네. 지금 뭐 사과 충분히 했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과보다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행동과 실천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지켜봐야 된다 말씀이시고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다음 기회가 네. 되시면 다시 좀 모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